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대전 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에 대전의 유력 정치인과 군 고위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대전 시민과 팬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많은 선수 지망생들은 오늘도 땀 흘리며 운동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프로 진출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실력을 쌓고 있고 부모들도 그렇게 믿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프로축구단은 직장이며 선수 선발은 채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도 추천을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시티즌 예산을 다루는 인물의 추천은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시티즌으로선 우선 좋은 선수를 실력으로만 판가름해서 뽑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시티즌을 걱정하면서 뒤에서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가정박 청소년들의 실태와 위기, 대안은 무엇인지 대전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김균섭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가정박 청소년들의 위기와 대안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시의 A형 간염 환자가 이달 들어 55명 추가되는 등 10일까지 모두 727명으로 늘었고 특히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48.59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답변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마감됐습니다. 충남도 내 택시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전의 하상도로 진입로에서 차량들이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로 차량과 시설물 파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생기고 있지만 진입로 직전까지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올 들어 이달 말까지 세종시에 아파트 5천 가구가 새로 입주하는 가운데 전세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변모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방차석 서구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태안에는 2023년 해양치유시범센터가 건립됩니다. 천혜의 해양 환경을 치유에 활용하는 건데 이에 앞서 질병 완화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얼마나 이행됐는지 점검해봤죠? 네, 저희가 정리해봤더니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충청권의 수건 사업들이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중 가장 눈에 띄게 추진된 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부분입니다.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청와대가 직접 TF를 꾸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차관 서울 집무실을 폐지하고 세종에 머물도록 하는 업무 개선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가 선거 득표 전략으로 쓰고 버렸던 행정수도 건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세종시는 그렇고 대전과 충남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 역시 10년 가까이 끌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가장 난관으로 꼽혔던
대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국비 사업으로 확정돼 현재 설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최근 바이오와 3D 프린팅 분야에 국비 120억 원이 배정되면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전과 세종에 비해 충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공약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예타 면제로 해결됐지만 또 다른 수건 사업인 충청산업문화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져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충남도의 환황해권 중심 도약은 내포 혁신도시 지정이 미뤄지며 아직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공약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대통령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지역에서도 계속 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해서 지탄을 받았던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 또다시 규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네, 대전 유성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검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우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험시설을 변경한 뒤 핵연료물질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원안위 조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은 2015년 12월 핵연료물질인 감손 우라늄 90kg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사용했고 네. 그 이듬해인 2017년 6월과 7월에도 100kg 넘게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핵연료물질을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또 허가 없이 동물실험실 밖에서 실험 동물의 방사성 의약품을 2차례 주입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원안위는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예, 이 원자력연구원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고 또 과징금을 문 게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적발을 해봤자 과징금만 내고 끝나고 만다면 또다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7년에도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콘크리트와 흙을 연구원 안에 방치하거나 몰래 묻었다가 과징금 19억 2천만 원이 부과됐었고요. 네. 지난해에는 핵연료 물질을 허가 없이 보관했다 과징금 7,5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자력시설 감시 시민단체인 핵재처리 실험 저지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은 과징금에서 끝날 게 아니라 형사처벌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문제가 발생했던 구조와 진상을 밝힌 이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징금도 다 국민 세금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젠 일벌백계가 필요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시티즌의 선수 부정선발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이 10명에 달하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도 연루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대전 시티즌이 실시한 신인 선수 공개 선발 시험 때 작성된 채점표에 숫자를 덧칠해 점수를 높인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네. 당시 지원자 300명 가운데 2차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15명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중 1명은 현역 장교의 아들로 역시 현역인 지역의 유력 정치인 A씨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고종수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 인재들을 썼으면 좋겠고 잘한다고 하니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추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은 한 해 50억 원이 넘는 대전 시티즌 예산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를 단순히 추천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주 A씨의 수행비서를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직접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넉 달간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고종수 감독과 코치, 2차 테스트를 통과한 선수, 가족 등 10여 명을 입건한 가운데 정치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예, 프로축구 선수 뽑는데 왜 정치인이 추천을 합니까? 이게 추천받아서 뽑는 것도 아닌데 추천을 받지 못한 선수 후보들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어제 계룡시 엄사면의 한 사찰 3층 법당에서 전기압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내부와 집기류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늘 유성 복명가든에서 일본 기업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일본 기업의 최근 채용 경향과 근무 환경, 업무 동향 등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종시는 지역 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영상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 20명을 선발해 기업 홍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 기업에는 영상 제작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100년 토론광장 시민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충청권 토론회는 6월 10일 오후 2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31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민관, 군, 경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9 화랑훈련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충남, 대전, 세종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병력과 차량 이동, 주요 도로상 검문소 운영,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교통 통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2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기업과 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출원과 등록사항에 관한 합동 설명회를 엽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영구 임대주택인 쌍용 1단지 150세대 예비 입주자를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전 유성구보건소는 오늘부터 9월까지 공원 등에서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프로젝트 2019년 움직이는 매력 유성 별밤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송강 근린공원 운동장, 노은 운구비공원, 유림공원 야외무대, 진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며 체계적인 운동을 위해 전문 체조 강사가 직접 건강체조, 스트레칭, 에어로빅, 라인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충남 북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에 이르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가정해체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길 위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실태와 위기, 대안은 무엇인지 대전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김균섭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위기와 대안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도 샵 2309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섭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 일하는 김균섭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야 할 청소년들이 가정 해체, 가정 폭력, 또 학교 폭력 등 다양한 문제로 길 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먼저 이 가정 밖 청소년들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가정 밖 청소년 하면 예전에는 가출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가출로 보여지는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가정 밖이라는 처해진 상황이나 원인들을 주목하게 되었죠. 네. 실태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재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 정책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에서는 9세에서 18세 청소년 중에 가정 밖 청소년이 될 고위험군이 5만 6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19세 이상 후기 청소년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노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만나고 있는 그 대다수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실제 모습들을 보면 주로 가정 문제를 비롯해서 열악한 생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네. 또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도 좀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위기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원 가정과 단절되고 원 가정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청소년들이 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청소년 개인의 그 비행으로 인해서 가출을 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들끼리는 이제 탈출형 가출이라고 하는데, 가정 내 어떤 직간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으로 인해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을 탈출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그런 가출로 인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가정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가정을 가출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집을 네,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청소년들이라 이 얘기죠. 네. 예. 뭐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이 단기나 장기로 쉴 수 있는 곳이 청소년 쉼터인데, 네. 실제로 이 대전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비롯해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또 장기 쉼터 등 이런 쉼터들을 찾는 대전 지역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쉼터는 대개 이제 단기, 중장기 같은 생활시설이 있고요. 네. 또 아울리치와 드롭인 센터와 같은 이용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 생활시설 쉼터를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한 해 한 8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거나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게 누적된 인원이죠? 1년간. 네, 그렇죠. 예. 아니, 그 연인원이 아니고 네. 실제 이용하는 개별적인 실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아울리치 활동이나 드롭인 센터 같은 일시 쉼터에서 만나는 그 야간 거리 배회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면은 연인원으로 이제 한 3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전 지역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그 경부선이나 호남선 또 뭐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좋아서 타 지역 가정 밖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타 지역 청소년들까지 대전으로 많이 오고 있다. 네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웃리치 활동, 드롭인 센터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아웃리치라고 하면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네. 거리에서 그 가출한 친구들이나 또는 그 위기인 친구들을 만나는 활동들을 아웃리치라고 하고요. 직접 밖으로 나가서 만난다. 봉사자들이 밖에 나가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네. 활동이요? 네. 예. 네. 그래서 발굴된 그 가정 밖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생활시설 쉼터를 안내를 해주거나 예. 또는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드롭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네. 잠깐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인데요. 가령 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주간에 오갈 데 없을 때 이쪽에 와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가정 밖 청소년이지만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용시설을 잠깐 이용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예, 잠은 안 자는 낮에만 이용하는 게 드롭인 센터. 드롭인 센터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야간에 수각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렇게 이제 기류의 청소년들이 쉼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보호들을 받을 수 있죠? 우선 대전 지역에 이제 6개의 쉼터가 있는데, 네. 유형별로는 이제 이용시설인 일시 쉼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울리치 센터나 드롭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식사 또는 심리 상담, 교육,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달방 사업이라고 해서 무리를 지어 있거나 아니면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해주거나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생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이제 남녀 단기 쉼터는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생활하면서 네. 의식주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학업, 의료, 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장기 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활자립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쉼터 안에서 돌봄이나 각종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이게 또 보호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장기 지원에는 어려움이 많다고요. 네, 뭐, 일주일 이내에 이제 가정으로 복귀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불안정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장기적으로 머무르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외부 친구들 따라서 아니면 비행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머물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 외의 경우들은 되게, 좀 오래 머물게 되고 있고요. 청소년 나이가 이제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 나이로 보는데, 네.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아동보호 시설에 연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15세 이상부터는 쉼터를 되게 이용을 하고 입소를 하는데, 중장기 쉼터까지 연계해서 3년에서 4년을 보호한다고 해도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아직 성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더욱이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 경우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원가정의 지원 없이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더욱이 이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원가정의 뒷받침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계속 뭐 청소년 쉼터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전문적으로 자립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들고요. 거기에 이제 자립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자산 형성 등에 대해서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이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진로란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 이게 학업이 중단된 경우들이 많고 또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준비들이 결핍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생계를 위한 노동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당장의 어떤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예. 이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또 안전망, 네. 이런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많이 폭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건 좀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게 되게 보면 이제 청소년들의 욕구를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청소년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자 하는데, 여전히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는 되게 협소하고 또 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한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한정적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보호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요. 청소년 욕구라고 하면 되게 이제 경제적 자립 욕구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주거 공간을 지원받는다든지 일자리 지원 또는 뭐 노동인권 교육 또는 뭐 자립금을 받는 뭐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네. 대전 지역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작업장 개념으로 청소년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스스로 공동체를 만드는 청소년 협동조합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 또 따뜻한 시각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명의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 뭐 전체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제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가정의 어떤 한 몫이라고 했으면, 그 후에는 이제 그 가정과 함께 온 마을이 관여를 하였고, 지금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함께 관여해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이 그 결핍을 채우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위기 위에 있는 위험한 청소년이란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예. 저희들이 이제 만나다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손길 한 번이 이제
엇나가려는, 잘못하려고 했던 본인이 순간 바로 서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촘촘하고 따뜻한 울타리로 다시 보호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쉼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번 기회에 안내를 좀 해주시죠. 그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 청소년이면 네. 누구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시설입니다. 간단히 그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지역번호 042-1388 또는 네. 가까운 경찰지구대, 학교, 관공서에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역번호에 1388을 누르시면 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대전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김균섭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실태와 위기, 대안은 무엇인지 대전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김균섭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10만 겨냥한 내포, 현실은 2만 5천 명. 이란 타이틀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대전 내포 신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문화의 꽃 심은 골목, 삶의 꿈이 핀다. 대전일보는 방치된 공공 어린이공원 위생 엉망, 금강일보는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이런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